네, 현재 상황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채로 외줄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마트의 공시 하나하나에 대중들의 관심이 집중이 되는 상황이고요. 그러나 상황은 전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얽혀있는 실타래를 차분하게 하나하나씩 풀어나가는 모습이 아니라 엉킨 채로 덮어두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려는 모습이 무모해 보이기까지 한다. 지난 방송에서도 언급했지만 이마트의 핵심 문제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이마트 본체의 실적이 문제고요. 이 문제가 사실 가장 근본적인 문제이자 위기 해결에 있어서 유일한 희망인데 점점 나빠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마트의 계열사인 신세계건설이 지은 아파트들이 미분양 문제랑 부동산 PF 문제가 동시에 터지면서 부채가 급증을 하는 상황이다. 역시 답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고요. 세 번째는 이마트의 또 다른 계열사인 쓱닷컴의 상장을 기대하고 투자한 사모펀드가 풋옵션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잡음이 생기고 있는 부분인데 사실상 분식회계 의혹까지 제기가 되는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가장 황급히 진화에 나선 상황이기도 합니다. 어쩌다가 이마트는 이런 총체적인 재앙을 맞이하게 되는 것일까? 이마트의 총체적 난국이 단지 쿠팡의 등장 하나 때문에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가장 큰 지분은 오너의 욕심과 무능 그리고 불운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면은 이제 신세계건설이 무리하게 시작한 아파트 사업은 욕심이죠. 미분양 사태는 무능이고요. 그리고 부동산 PF발 위기는 고금리라는 시기적인 불운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합쳐져서 위기가 온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아파트 사업을 안 했더라면 지금과 같은 상황을 만나진 않았겠죠. 참고로 신세계건설은 아파트를 짓는 건설사가 아니라 이마트랑 스타필드 같은 큼직큼직한 쇼핑몰을 짓는 건설사였습니다. 또 하나 보면은 이제 쓱닷컴이랑 정확히 똑같은 사업을 하는 지마켓을 너무나도 비싼 가격에 인수를 한 것도 치명적인 자충수였는데 지마켓의 인수가가 무려 3조 4,400억 원이었습니다. 이 금액이 문제라는 겁니다. 전혀 적당하지 않은 가격에 무리해서 인수를 한 겁니다. 그렇다면 그 뒤로 지마켓 운영은 잘했나? 무능을 보여줬습니다. 잘 나가던 지마켓을 이마트가 인수한 뒤로 적자 기업이 된 것이고 만약에 이마트가 지마켓을 인수하지 않았더라면 현금 3조 원이 지갑 속에 그대로 있었더라면 어땠을까? 참고로 현 시점 가장 큰 위기라고 할 수 있는 쓱닷컴에 투자한 사모펀드의 풋옵션 행사로 돌려줘야 되는 돈이 1조 원 가량이고요. 이 현금 마련이 너무나도 어려운 게 이마트의 상황인 겁니다. 지마켓이랑 아파트뿐만 아니라 정용진 회장의 취미를 위해서 시작했던 수많은 사업들과 그 사업들을 포기하는 과정에서 낭비된 현금들도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이다. 만약에 증발해버린 현금들이 본업에 투입이 되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를 생각해보지 아니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전히 이마트가 손에 쥐고 있는 나파밸리의 와이너리랑 쓱 랜더스 야구단처럼 본업과 아무런 시너지가 나지 않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업들에도 너무나도 많은 비용을 태워버렸다. 전문가들이 예상한 해결책은 비대해진 그룹에서 기름기를 쫙 빼는 느낌으로 과감하게 자회사들을 매각하고 구조 조정을 통한 효율화를 극대화시켜서 본업에만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인데 상식적으로도 이게 맞는 거죠. 일단 진 빚부터 갚으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마트의 경영진의 생각은 남달랐다. 자회사들을 손에 쥐고 하나도 놓지 않은 채로 돌려막는 방법을 선택한 것인데 왜 이런 결정을 하였는지 그 배경을 들여다보면은 새롭게 임명된 각 사업의 리더들이 전부 다 재무통들이라는 겁니다. 금융 전문가들이라는 거죠. 재정이 박살이 났고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 때문에 재무통 위주의 인사를 한 것은 이해가 되는 부분도 일면 있지만
종이 장사를 할 때가 있고 또 하지 않아야 될 때가 있는데 펀드멘털이 완전히 박살난 이마트는 지금 종이 장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라는 거죠. 지금 행해지는 모든 해결책들을 보면은 금융 기술로 자금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다라는 건데 말을 바꿔서 돌려막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경영진들을 욕할 수만은 또 없는 게 이마트를 당장 사업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냐라는 질문에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라는 겁니다. 이마트 본업이 살아나줘야 현재 이마트의 산재에 있는 문제들도 해결의 실마리가 보일 것 같은데 이미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넘어간 지 오래고요. 온라인에서는 이마트가 네이버랑 쿠팡도 상대하기가 버거운 상황이고 거기에 알리와 테무까지 참전을 해버렸기 때문에 사실상 이마트의 온라인에서의 입지 확보는 현재로선 불가능해 보이는 게 현실이다. 게다가 이런 위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리더의 자질인데 이마트의 리더인 정용진이 지금까지 보여줬던 경영 능력치를 감안했을 때 환골탈태의 희망은 전혀 보이지 않는 게 이마트다. 월급 받는 경영인 입장에서 현재 제시할 수 있는 방법이 돌려막기 외에 달리 방법이 있지 않은 게 또 현실이라는 겁니다. 결국에 돌고 돌아서 다시 정용진으로 돌아왔다. 쓱닷컴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쓱닷컴의 상장에 대한 희망의 불씨는 사라져버린 상황이고요. 쓱닷컴에 투자한 사모펀드의 풋옵션 행사 시점이 다가오면서 쓱닷컴 상장에 베팅을 했던 어퍼니티랑 BRV 사모펀드는 풋옵션, 즉 투자금 반환을 진행할 참이었습니다. 근데 이마트는 풋옵션 행사를 못하게 하려고 꼼수를 부리면서 비극이 더 큰 비극으로 치닫게 되었다. 바로 역사적인 상품권 중복 카운트 사건인데 사모펀드가 풋옵션을 행사하기 위한 조건이 쓱닷컴이 IPO 자격 미달이 되거나 연간 거래액이 5.16조 미만이 되면 투자금 상환 신청을 할 수 있다. 즉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게 계약의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에 이마트는 풋옵션을 막기 위해서 상품권을 대폭 할인한 가격에 판매를 했고 그렇게 판매한 가격을 연간 거래액으로 한번 잡고 그 상품권을 구입한 고객이 쓱닷컴에서 사용을 하면은 그 사용한 금액도 연간 거래액으로 한 번 더 잡는 식으로 계산을 한 것이고요. 한마디로 10만 원짜리 상품권을 하나 팔아서 20만 원으로 카운트를 하는 꼼수를 한 것인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짓이죠. 이런 식으로 연간 거래액이 5.7조 달성했다라고 하면서 풋옵션을 막으려고 했지만 사모펀드는 바보가 아닙니다. 꼼수 핀 것을 바로 알아차려 버렸고 이마트는 결국 꼼수에다가 분식 회계 문제까지 대두가 되면서 매우 심각해지는 분위기였던 것이 본격적으로 이마트와 사모펀드 간 분쟁의 내용이고 이것이 지난 4월 달이었습니다. 풋옵션 가능 시점이 2024년 5월 1일부터 2027년 4월 30일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풋옵션 행사 가능한 시점을 앞두고 갈등이 고조가 되었던 상황이고요. 이마트가 저런 말도 안 되는 짓을 단행했던 이유는 돌려줘야 하는 1조 원이 없었기 때문이겠죠. 이마트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불리한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고 이 내용들이 언론사를 통해서 일파만파 알려지면서 이마트 위기설에 더욱 힘이 실리게 되었으며 이런 위기를 맞이한 이마트의 다음 상황은 바로 이마트의 6월 4일자 공시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 합의에 도달을 했다라는 내용이고 풋옵션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기사가 도배가 됩니다. 신세계그룹 쓱닷컴 1조 원대 풋옵션 리스크 해소. 어떻게 이마트의 자회사를 팔지도 않았는데 어디서 현금을 마련해서 이 리스크가 해결이 된 것일까? 팩트를 보면은 리스크가 해소가 된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사모펀드랑 이마트가 합의를 본 것은 사실입니다. 이마트가 불리한 입장이었던 만큼 사모펀드에 너무나도 유리한 합의를 본 것은 사실입니다. 이마트는 사모펀드에
상환이 완료되는 시점을 기존 풋옵션 계약 시점보다 더 빠르게 올해 말로 앞당겨 주었고, 거기에 플러스 합의금 형태의 1,500억 원을 얹혀주는 내용으로 새로운 계약을 한 것이고, 기존 풋옵션 계약에서의 가장 큰 문제였던 것이 상품권을 중복 카운트를 하는 반칙을 쓰면서 문제가 하나 있고, 또 그로 비롯된 분식 회계 등의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쨌든 합의를 보면서 해결이 된 걸로 보여지고요. 이마트는 2024년 말까지 사모펀드의 보유 지분 30%를 인수할 투자자를 찾아내야만 하는 것이고, 만약에 투자자를 구하지 못한다면 신세계그룹이 지분 30%를 1조 1,500억 원에 매입을 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누가 쓱닷컴을 30조 넘는 가치를 인정해서 지분 30%를 1조 1,500억 원에 인수를 하겠냐라는 거죠. 만약에 하게 된다라고 해도 기존 사모펀드와의 계약보다 훨씬 더 불리한 조건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마트 입장에서는 문제가 해결이 된 것이 아니라 훨씬 더 큰 잠재적인 위기의 씨앗을 뿌린 격이라는 것이고, 더 큰 위기로 유예를 한 격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사 제목이 너무나도 황당하다라는 거죠. 신세계 이마트 FI 보유 쓱닷컴 지분 제3자 전량 매각. 현실과는 완전히 다른 제목이라는 겁니다. 제3자 전량 매각이 아니라 앞으로 전량을 인수해줄 제3자를 찾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과제고, 제3자랑은 완전히 불리한 계약을 해야 되므로 이마트에게는 암울한 상황이다 라는 것이 정확한 정정 내용이고요. 또 다른 기사를 보시면 신세계그룹 쓱닷컴 1조 원대 풋옵션 리스크 해소라고 기사 제목에는 쓰여져 있지만, 사실은 1조 원대 리스크가 1조 1,500억 원대 리스크로 불어났고, 제3자로 매각이 성공이 된다라고 해도 앞으로 더 큰 리스크가 예고되어 있다로 정정을 해야 됩니다. 가장 정확한 기사 제목은 이겁니다. 1조 풋옵션 리스크는 진행 중 6개월 시한부 연장. 현재 이마트가 직면하고 있는 리스크의 본질을 정확하게 표현한 기사 제목이고요. 어쨌든 이마트는 6개월 안에 해결을 해야 되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라는 게 쓱닷컴 위기 하나의 내용이었습니다. 심각했던 문제가 더 심각해진 이유는 분식회계에 대한 리스크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마트에서 임의로 풋옵션 행사에 대한 금융부채를 공시에서 지워버리는 짓을 했고, 그 근거는 위에서 언급한 연간 거래액을 충족했기 때문에 금융부채를 제거하였고, 기타 자본은 증가하였다라고 표기를 한 것인데, 연간 거래액 계산법 자체가 상품권을 중복 카운트하는 반칙을 쓴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부분인 것이고, 풋옵션 리스크가 전혀 해결된 것이 아닌데 재무제표 결산 후에 외부 감사 후에 실제 공시를 이렇게 내버린 것이기 때문에 연루된 주체들이 금융 부채를 제거한다라는 그 안에 대해서 합의를 보았다는 것이고, 이것은 엄청난 리스크로 돌아올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기존 쓱닷컴에 투자한 사모펀드에서 문제를 삼았다라는 것이고, 결국 불리한 계약의 단초가 되어버린 겁니다. 칼자루를 쥐고 있는 쪽은 사모펀드 쪽이며, 외부에서 제3자의 투자자를 구해오든 이마트가 자회사를 매각해서 사모펀드에 상환을 하든 이마트에게 주어진 시간은 6개월이고요. 금액은 1조 1,500억 원이다. 문제가 더 커진 거죠. 30%의 지분을 1조 원에 매수를 해줄, 즉 쓱닷컴을 3조 원 수준의 가치로 인정해주고 또 상장의 희망에 공감을 해줄 호구를 과연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참고로 이마트 본체의 시총은 1조 6천억 원입니다. 근데 쓱닷컴의 가치를 3조 원으로 인정해줄 투자자를 찾아야 된다라는 거죠. 쓱닷컴의 문제도 엄청나게 심각하고 산적해 있지만, 신세계건설의 부채 문제도 너무나도 심각한 상황이다. 이마트 측에서 상황을 수습했다라는 기사가 보이는데
내용을 보면은 이제 신종자본증권을 발행을 해서 이제 급한 불을 껐다라는 내용입니다. 부채이면서도 부채로 잡히지 않는 것이 바로 신종자본증권이고 이것은 꼼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즉 부동산 PF 위기에 직면했던 신세계건설이 6,500억 원의 자본 확충에 성공을 하며 유동성 위기 진화에 나섰다. 신세계건설의 모회사인 이마트는 이번 신종자본증권 발행에 작은 보충 약정을 제공한다. 그러니까 자본 확충에 성공을 했다라기보다 모회사 이마트에서 보증을 서주고 신종자본증권을 판 것이기 때문에 본질적인 문제 해결이랑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게 순환출자나 다름이 없는 게 순환출자의 핵심이 계열사 하나가 무너지면 도미노처럼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금지를 하고 있는 것인데 부채로 뒤덮여 있는 신세계건설의 신종자본증권의 보증을 이마트가 서준다라는 것은 사실상 도미노처럼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위험이 너무나도 명백히도 존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순환출자를 불법으로 규정한 딱 그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재벌 기업이 꼼수를 필 수 있도록 신종자본증권의 맹점을 교정하지 않은 채로 그대로 내버려 두고 있다. 신세계건설은 이마트나 스타필드 같은 쇼핑몰을 이마트에서 수주를 해서 이제 건설을 하는 그런 그룹 전용 건설사였는데 이마트는 업황이 안 좋아져서 오히려 매각을 하는 분위기고 새로 지어지는 건물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스타필드도 이마트처럼 이렇게 많이 짓는 그런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일감이 부족하다라는 이유로 신세계건설이 눈을 돌린 곳은 바로 아파트였고 아파트 사업이 진행됨과 동시에 부동산 침체랑 맞물리게 되면서 여기저기서 얻어 터지게 된 겁니다. 이제 부동산 PF 빨 부채 문제도 있고 또 대구에 지은 아파트가 미분양에 속출하면서 이제 위기를 만나게 된 건데 중요한 거는 건설 경기가 살아날 수 있냐라는 거죠. 신종자본증권으로 당장 급한 불을 끈다라고 해서 이 신종자본증권의 이자도 엄청나게 높기 때문에 이게 언발의 오줌 누기식일 뿐이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큰 위기의 씨앗이 뿌려졌을 뿐이다. 28일에 나온 공시를 보면은 계열사인 조선호텔 앤 리조트에 1,000억 원 출자를 단행하였다라는 공시가 보이는데 이 어려운 와중에도 유상 증자를 하였다라는 것이고 또 지난달에 조선호텔 앤 리조트는 신세계 레저사업부에 양수한 계약을 한 것인데 골자는 사업부를 포기하는 그림이 아니라 돌려받기라는 그림이라는 겁니다. 포기하는 사업은 하나도 없고 계속 돌려막으면서 부채를 눈덩이처럼 발생시키고 있는 것이 바로 신세계그룹의 위기 탈출 해법으로 보여진다. 과연 이마트는 작금의 위기를 종이로 해결할 수 있을까?